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관의 눈을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짱끌이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인 날도 며칠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연 기관 투자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가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지 제가 그걸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BNK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이상윤 상무 모시고 제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코스피가 이제 지수가 2,540을 돌파했고요. 우리가 뭐 그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2018년 1월에도 비슷한 지수였어요, 사실은. 예, 그때 지수였는데 그때랑 지금은 뭐 좀 틀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낙관론을 배경으로 내년에 2021년에는 지수가 또 한 번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가정을 근거에 두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그때랑 지금 뭐가 달라졌냐? 근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표가 이제 그 당시에 2016년부터 2018년 1월 달에 사상 최고치 나타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줄구장창 올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못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요. 2020년 1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국면에서 좀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왜 이러냐? 다시 그 전에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러면은 왼쪽이 이제 2016년이죠. 그렇죠. 16년에는 삼성전자만 많이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같이 상승한다. 왜 이러냐라고 보시면 아까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2016년 18년도에 IT, 반도체 하드웨어의 영업이익 포지션이 41%였어요. 어이구야. 그리고 많았습니다. 자동차, 화학, 경기 민감주죠.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9.2%밖에 코스피에서 이익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다른 회사는 이익을 못 냈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이익 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달라지는 게 21년에는 이런 경기 민감인 화학 그리고 자동차 업종의 비중이 한 뭐 13%까지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사상 최고치가 갱신된다라고 하면 동반 상승한다. 반도체만 주구장창 올라가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들은 지금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다 아마 해놨을 듯 싶은데 연말까지 기관들은 뭐 크게 움직이지 않겠죠?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12월은요, 뭐 사실 여러 기관들이 이제 북클로징을 하는 거지 신규 투자나 비즈니스를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투자를 주관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도 선택적 집중 투자, 액티브 베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요. 밸런싱이라고 하죠. 포트폴리오의 중립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은 어쨌든 간 시장을 소폭 정도 상회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압도적이진 않아도 시장을 이길 대안, 배당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당주에 대해서 기관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전략적 전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들의 배당주 전략, 그 뭐 개인들이 하는 거랑 좀 다릅니까? 뭐 배당 제일 많이 주는 거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이런 거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기관들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피킹을 한다 그러죠. 소위 이제 초이스를 해서 이제 공격적인 배당 전략을 하기도 하지만 뭐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어떤 종목이 더 배당 효과가 있을까라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뭐 주지하시다시피 계절성이라는 것 있죠. 연초 효과랑 비슷하게 연말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기관들이 배당 전략, 배당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현금 배당 추정액이 사실은 이제 연초만 해도 한 31조, 32조 정도 추정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28조까지 줄어들었다. 다시 이제 29조까지, 29조 넘어가고 있습니다. 29.2조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배당을 현금 배당 추정치가 4% 정도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뭐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실제적으로 코스피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 감소했거든요. 하지만 배당 추정치는 올라갔다. 왜 이러냐? 바로 이제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배당 설정액도 지금 줄어들었지만 지금 차트에 보시는 대로 삼성전자가 2017년도 10월에 향후 3년간 장기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배당 성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5년, 17년만 해도 삼성전자의 배당 성향이
14%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현재 34%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삼성전자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머스트헤브 스탁이다. 그러면요. 일단 삼성의 지배 구조가 조금 바뀌었다고 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지배 구조 이슈로 연결해서 아무래도 뭐 대주주들도 뭐 사실은 배당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도 많이 나올 텐데,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에서 조금 얘기하는 이게 무슨 우리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특별 배당에 대한 얘기도 뭐 소문으로 흘러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또 뭐 여전히 살아 있는 거고요. 네. 실제적으로 현금 배당에 대한 배당 성향을 꾸준하게 높여가겠다라고 네. 이미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네. 배당주 전략을 하거나 패시브 전략을 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지금 배당주로 성장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를 배당주까지 머스트헤브 스탁으로 네네. 편입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꼭 먹고 알 먹고 아주 뭐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변모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배당을 받으면 배당 낙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무시를 못 하는데, 그다음에 배당보다 또 주가 하락이 더 되면 뭐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이런 매수 타이밍이나 뭐 이런 좀 전략 같은 걸 좀 소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네. 대로 실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배당주 좋아갖고 배당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배당락 때문에 네네. 뭐 주가가 빠져버리면 뭐 배당 2% 3% 기대했다 주가가 뭐 5% 빠지면 실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딩 전략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피 고배당 지수 수익률이라는 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네. 11월 셋째 주 정도에부터 저점을 형성했죠. 11월 셋째 주. 11월 셋째 주 네. 지금입니다. 지금이네요. 네, 지금부터 사서 네. 12월 셋째 주에 네네. 정점을 형성하더라라는 것들이에요. 아. 15년부터 19년까지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4, 5년 동안 이런 식의 패턴을 반복해서 올해도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얼추 11월 셋째 주, 넷째 주에 배당주 전략을 쓰면, 그리고 12월 셋째 주 정도에 팔면 이제 뭐 말 그대로 꼭 먹고 알 먹고처럼 네네. 뭐 자본 차익이 크면 자본 차익으로 주가 시세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배당을 통해서 또 배당 수익을 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상무께서 지금 삼성전자는 양쪽으로 다 좋다. 캐피털 게인, 그러니까 자본 이득,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한다. 그다음에 배당도 지금 만만치 않다. 혹시나 좀 배당을 특별 배당으로 더 줄 수도 있는 기대감도 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 말고 그 이외의 유망 배당 종목들 뭐 몇 가지는 더 소개해 주셔야겠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뭐 배당 수익률에 집착해서 뭐 5%, 6%, 7% 준다라고 해서 배당 전략이다라고 해서 배당주 투자를 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도 성장하는 배경이 깔려 있고 배당도 일부 주는 그런 종목들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네네. 일단은 스크린을 해보니까 네네. 결국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 LG화학, LG생활건강, 삼성물산 정도가 이제 꼽혔고요. 네네. 뭐 NC소프트, LG전자 이런 것들도 이제 꼽혔기 때문에 네네. 이런 이제 내년도도 성장을 하면서 배당 성향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에 좀 주목해보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당 섹터, 배당주를 사는 방법,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된다. 이것까지 지금 이상현 상무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 수급 좀 보여주세요.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오늘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엄청 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의 그 고객 예탁금이 상상을 불허하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기관들 오늘 거만 보여주세요. 오늘 거 보면 또 팔아요. 아니 뭐 그렇게 팔 주식이 많이 있나 보죠. 그거 언제 사는 겁니까? 기관들은 네. 뭐 실제적으로 뭐 지금 올해 장을 이제 동학개미다라고 네. 이제 칭해서 하는데 기관들한테는 계속해서 환매 사이클이에요. 아하. 개인 직접 투자 비중이 늘면서 간접 투자 비중이 좀 빠지는 거죠. 그 반면에 펀드에 이제 대한 신뢰도 좀 많이 뭐 그런 요즘에, 것도 일부분 예, 있고요. 네. 또 이제 시장을 많이 못 이기다 보니까 패시브, 그러니까 인덱스업된 이제 ETF 쪽으로도 많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고객 예탁금은 뭐 60조를 돌파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현재 기관 쪽에서는 환매가 계속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은 계속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내년 포트폴리오 전략 이미 다 짜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셨어요? 어떻게 짜놨답니까? 일단 기관들은 뭐 네. 제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 네. 지금 2021년도 전망을 굉장히 좋게 하고 있어요. 네네. 미국 골드만삭스도 최근에 발표했지만 S&P가 내년에 한 16% 정도, 네네네. 내후년에도 또 한 7% 성장한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근거가 역시 S&P EPS가 올해 136달러인데 내년에 175달러. 아, 이익이 늘어난다? 내후년에 네. 네네. 195달러 이상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도 역시 이 유동성 장세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네네.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들어간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업종에 배팅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섹터가 실적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섹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딱 정해놨습니까? 일단은 뭐 자동차죠. 자동차. 자동차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올해 대략 뭐 한 3조 벌지 않습니까? 영업이? 3조 번다. 내년에 네. 한 6조 벌죠. 내년에 6조 벌고요. 그리고 뭐 기아차도 뭐 3조 언저리 벌다가 네. 뭐 한 2조 언저리 벌다가 네. 4조 언저리까지 올라가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동차 섹터 같은 이렇게 무거운 섹터, 사실은 제조업체가 이렇게 100% 상승한다는 것은 굳이 코스닥의 중소형 강소기업이랑 EPS의 성장률을 비교하면 한 500% 성장한다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은 그런 경기 민감주라고 포함할 수 있는 자동차 화학이 네네. 내년도 실적 성장은 기저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뭐 100% 가까이 성장하기 때문에 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섹터들, 이런 종목들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또 반도체가 전년 대비해서 21년도에 한 40% 정도, 네네. 삼성전자가 올해 뭐 40조를 달성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한 37, 8조 한다라고 하면 내년에 또 한 40% 성장하지 않습니까? 50조 좀 못 되는 그런 성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위시로 한 반도체 업종 그리고 화학 그리고 자동차 업종은 머스트 해버하게 네네네네네. 반드시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기저 효과 굉장히 세게 올라올 것 같은 항공, 면세, 엔터, 네네네. 카지노 등에 대한 관심들도 최근에 굉장히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 이런 쪽의 업종들도 타이밍을 봐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편입하려는 의지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만 네네. 뭐 이제 환율이라든가 어제도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뭐 컨퍼런스에서 손정희 회장님이 네네. 뭐 2, 3개월 내에 네네. 굉장히 큰 일이 이제 있다. 뭐. 재앙적 겁을 주기도 했는데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끔씩 가다 이제 뭐 샥 같은 것들이 올 수 있어요. 네네네. 그건 플럭츄레이션이죠. 변동성인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그림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내년에 이제 변화가 국민연금으로 좀 올 것 같은데 국민연금이 ESG 펀드 뭡니까?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 사회, 그다음에 지배구조. 이 펀드의 포션을 엄청나게 늘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 좀 무시하고 갈까요? 개인 투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11월 9일 날 국민연금 이사장님께서 이제 2020년까지 ESG 자산을 대폭 늘리겠다. 현재 네. 자산의 50%까지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큰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연금이나 블랙락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이쪽으로 포지션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ESG 자산에 대한 네네. 포지션을 늘려가겠다는 거고요. 그거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도 지금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아하. 이런 지수들을 지금 발표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전체적으로 ESG에 부합하는 기업들에 대한 패시브 수급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방향에 역행하면 안 돼요. 순행하면서 같이 이렇게 보조를 좀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오래 하셨고 애널리스트도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 이성현 상무한테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모 증권사에서 풍력 하부 구조물 업체에 너무 성장성이 높고 앞으로 세상이 그린으로 바뀌니까 나는 그 회사의 제조업체입니다. 그렇죠? 펄을 30을 주겠다라고 밸류에이션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밸류에이션 30배는 뭐 성장주라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 업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성장주라고 해도 모두 30배를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반드시 이제 진입 장벽이라든가 그 네. 회사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그리고 경쟁력을 네. 감안했을 때 네. 한
3개년도 평균 한 30% 성장이 예상된다. 네. 그 이상이 예상된다라고 네. 하면 PER 30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전 BNK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이상윤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